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13주기 추모식 영상입니다. 날짜는 저번 달 7월 2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추모식은 마포대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성재기 대표님께 인사드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인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너무 뜨겁고 저녁에 사람들이 좀 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오늘이 13주기예요. 13주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저도 몰랐으면 못 왔겠죠.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왔고 일단 저도 일단은 인사는 드렸고, 그래서 여기가 마포대교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실 일 있으시면은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추모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성재기님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남성 운동가의 전설이에요. 전설. 그리고 사실 이분은 상식적인 거를 그러니까 주장을 하셨는데, 당시에 여가부랑 이 대립이 엄청 컸어요. 여가부랑 페미들, 1세대 페미들 깨부수던 사람인 거죠. 그러한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영상도 많아요. 유명한 영상도 많고 여가부랑 엄청 싸우고 해서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시절에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되게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별거 많은 걸 주장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녀 평등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남성이 되게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거.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그거 있었죠. 군가 3점 그거 이제 폐지한다에 대해서 성재기 대표님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로 그냥 계속 대립하고 투쟁해 오신 분이에요. 군 가삼점 폐지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20대 청춘을 강제로 끌려가서 바치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사람인데 군 가삼점 폐지한다,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불의에 맞서 싸우신 분이에요. 그런 불의에 맞서 싸우신 분입니다. 2026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당시에 혹시나 속았던 분들 또는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같이 물타기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시간이 지난 2026년에서 바라보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것이죠. 처음 보는 참여자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추모. 그냥 한 명씩 모여서 이제 만나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그것이 10명 정도를 항상 꼬박꼬박. 그래도 1년에 10명 정도씩은 꼬박꼬박 추모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성재기 대표님 검색해보시면 진짜 전설이라니까요. 근데 당시의 사회적 이미지는 그냥 막 되게 쪼잔한 사람 막 이렇게 매도를 해갔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념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이전이죠, 어떻게 보면 훨씬 이전이고, 어쨌든 이제 그 돌아가신 지는 13년이 되었고 13주기인데 실질적으로 더 오래전부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념전쟁은 엄청 오래전부터 되었다. 애초에 건국 전부터 된 거죠.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활동하실 때가 성재기 대표님 중고등학생 때였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릴 때니까 잘은 몰랐지만, 근데 그때 여가부를 겁나 저도 싫어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여가부에서 학생들을 되게 갈궜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막 그때도 그게 뭐 남성들은 뭐 잠재적 뭐 범죄자다, 일단 개소리를 그때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일단 개소리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가부를 싫어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가부가 지금은 바뀌고 뭐 성평등 뭐식인가 그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 출마 공약에 여가부 폐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부터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주주캐님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들 많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혀 이상한 주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이상한 주장이 아닌데 당시에 사회적 이미지가 좀 심했어요. 되게 심했어요. 처음 알게 됐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가 성재기 대표님에 대한 추모하는 공간이고 남성 인권이랑 관련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망할 놈의 페미니즘에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선에서는 알려드릴게요. 물론 저보다 더 먼저 깨어나신 형님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중고등학생 때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시작은 그때 좀 심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 심해진 게 왜냐면 어쨌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최초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막 여성 그거를 커리어 우먼이다, 뭐 여성도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 여성도 대통령 할 수 있다 하면서 뭔가 여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모든 것에 다 끼워놓고, 심지어 그때 여자 대통령 노래 나오고 뭐 여성 시대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때부터 이미 이념 전쟁과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었고 갈라치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 이전부터 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 이후에 그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절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언론과 같이 매장을 시켰어요, 사람을. 그렇다는 거죠. 되게 심해졌어요, 그게. 근데 그 전부터 싸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성재기 대표님하고 뭐 형님들이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박근혜 당선자를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예산을 노인,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 만약 여성부를 계속 보장할 경우 남성애들은 박근혜 정부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싸움이 컸어요. 남자는 군대를 가는데 여자는 애를 낳는다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엄청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이게 군대가 의무인데 여자는 그 애를 갖는 게 의무는 아니지 않냐, 서로 사랑해서 갖는 건데 이건데 페미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늘어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갖는다는 건 축복이고 서로 합의하에 된 거고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사는 건데 군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싸워 오셨던 분들이 성재기 대표였어요. 대표님. 이런 거를. 아, 여기서부터 영상이 조금 많이 맵습니다, 여러분. 그 점 이해해 주시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밑에 다른 여자분이 꼬우면 너도 임신해. 그러니까 손재기 대표님이 그에 대한 반론으로 네가 발하면 내가 임신을 하마. 이야, 이분들 내공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분이란 걸. 고소 남성 비하에 돌직구로 던졌다. 야동 보셨습니까? 성법은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파격적인 발언으로 언제나 논란의 중심 그가 왔다.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여성 전용 휴게실, 여성 수영장 할인 등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 전용 전성시대입니다. 남녀 다 내는 세금으로 여성 전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1994년부터 제천 여성 전용 도서관이 운영됐습니다.
작년 7월에 달려갔더니 진짜 못 들어가게 막더군요. 그때는 로비에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도서관 1층을 북카페로 개방하고 남성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 이거 편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정작 차별받는 것은 남성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를 부추기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곳입니까? 군가산점 폐지에 앞장서고 기준도 모호한 아청법을 만들어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했습니다. 앞에 라이브 방송 때처럼 얘기했던 여가부, 군 가산점 관련 이야기가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약자인 남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야말로 남성차별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현실의 약자 남성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왜 냉장고만 생각하냐고요. 컴퓨터는 생각하지 않고 각종 여러 장비들을 생각하지 않나요? 여전히 남성들에게도 문명은 똑같은 혜택을 제공했어요. 이호 선생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남자들이 육아일, 가정일 더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신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 한 30-40% 적게 벌어도 되느냐? 적게 벌어오는 대신에 가정일 더 돕겠다 하면 동의할 여성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돈은 돈대로 벌어오고 가정일 육아 도와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대기 씨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남성연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은요, 능력이 있는 와이프를 바깥에 나가 일하게 하고 남자도 그저 살림하고 애 키우고, 예? 유모차 끌고 음식물 쓰레기 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나라, 그게 남녀 평등이죠. 서로가 당연을 떠나 지역을 떠나 모든 것을 떠나 다 남성연대의 신장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제가 할게요. 그냥 이제부터 감정을 좀 숨기고 얘기하겠습니다.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아우 괴롭지 않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남자들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유경 씨나 이현숙 씨나 야동이 뭔지도 몰라요. 야동 보셨습니까? 예? 야동 보고 자위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모르시면서 지금 야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국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과연 아동청소년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모든 남성들의 성욕을 억제하고 제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그것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전자가 목적이지 후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청법의 논의는 뭐가 잘못됐냐면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시겠어요? 8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생리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약국 가서요, 신문지 똘똘 말려서 마약 사듯이 샀어요. 하지만 불과 20여 년 만에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 월경 축제를 합니다. 생리대를 주르주르 매달았어요. 자, 좋죠. 여성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여성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이 나라가 남자들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뭐를 아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아청법 이 얘기도 말이에요.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단 1%라도 알았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지금 발제한 분들, 아까 이현숙 씨나 고유경 씨,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런 발제 못합니다. 예? 아청법은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야동애니가 남성들의 성충동을 증폭시켜서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슬롯워크, 여러분들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여자들의 노출조차도 남자들의 성충동의 원인이 안 된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데 여자들의 노출도 성충동의 원인이 안 되고 성범죄의 원인이 안 되는데 야동 애니가 남자들의 성범죄의 원인이 돼요?
좀 닥치십시오. 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제발요. 이건 남자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들은 이해하시죠? 지금 이 이해를 여자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지금 시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남자들이 야동 보고 나서 컴퓨터 전원 끄고 나서 나가서 성폭행의 대상을 찾으러 헤맨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왜 그런? 대체 여러분들 차라리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 술 금지시키고 담배를 금지시키세요. 왜 이걸 금지시키세요? 아까도 지금 말씀하시대요. 2조 5항을 지금 뭐 비슷한 사람도 지금 뭐 미성년자하고 그런 연기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잡아넣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아예 없애십시오. 그럼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없애세요. 예? 그럼 말씀이 되는 소리. 애기들이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 포르노를 만들고 그런 테이프를 만들고 당연히 다 잡아야 되죠. 종신형을 시켜야죠. 사형도 시켜야 되죠. 하지만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 다 남자들 못 있게 하지 말잔 말입니다. 저도 시간 더 이상 안 쓰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남성인대 대표로서 말씀드린데요. 이 아청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청법이 지금 30 며칠 남았어요. 지금 대선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거 개정 안 하고 억지로 찬성을 밀고 가는 사람들, 제가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쨌든 계속 이게 제 고등학교 때도 엄청 그게 심했어요. 남녀 갈등이 심했다가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또 누굴 것 같나요, 여러분? 이 대충 짐작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남녀 갈등을 극심하게 만든 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주주캔님 바로 맞추셨네. 문재인이요, 문재양.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문재인 때 엄청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문재인 때 그 남녀 갈등이 최고조에 이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출산율이 0.6인가 7까지 떨어져요. 맞죠. 한남 한남 거리면서 서로 막 진짜 남녀 간의 커뮤니티상에서 진짜 서로 죽일 듯이 싸웠어요. 근데 오프라인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태원까지 가요. 이태원 그 사고, 압사 사고. 이태원 사태까지 가는데, 이때도 사실 웬만한 남성들이 예비군 가서도 그렇고 군생활 때도 CPR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이태원 압사 사고 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심정지가 오고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남녀 갈등이 그때가 진짜 극심할 때라서 남성분들이 그 CPR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여성분들 가슴에 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흉부를. 근데 그때 그 커뮤니티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소방관이 여성을 구합니다. 구했는데 그리고선 그 사람이 구해주고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게 그 전설의 그거예요.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면 남성들이 구해주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위험에 처할 때 업보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올바른 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성재기 대표님을 사회에서 되게 이상하게 한남 뭐 쪼잔한 사람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냥 본인을 구해준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직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 심폐소생술 했다가 뭐 어디 뼈가 부러지면은 그거 가지고 뭐 고소한다 뭔다 일단 개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 페미 이념 교육이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저는 제가 어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이후의 시점부터밖에 모른다. 그 전에 성재기 대표님 활동한 거는 그냥 여가부랑 겁나 싸운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서는 이미 성재기 대표님이 그 이 세상에 없어요. 이미 그 세상을 떠나셨는 시점이라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리고 여가부 창설한 놈이 김대중이에요, 여러분. 김대중. 여가부 세금만 좀 쳐먹고 쓸데없이 세금 축내고 연간 몇 조 타가면서 회식은 야무지게 처하는 그게 이제 여가부였고, 정작 그 여성 관련된 피해, 그러니까 뭐 성적인 피해나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올해 그 여군 장교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성 관련된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이름부터 여성 가족부잖아요. 모함. 그렇게 남성에 대해서 사회적 매도를 했잖아요. 정작 여성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주둥아리 담는 게 그게 여가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겹고 끔찍한 게 여가부예요. 이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성재기 대표님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다. 실제로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냥 남성 운동가로서 그런 걸 그냥 지켜봐왔고 인터넷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떤 뭔지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이제 추모식이 있다는 것도 13년이 지나서 이제 알았네요. 묵념 한번 하자는데 혹시 이제 하는 거야? 예, 묵념. 아까 7시 한다 그랬는데? 벌써 7시 됐나? 다 같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추모식을 마치기 전에 묵념을 한번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묵념을 마치고 남성부 대표 찬우방님께서 단체 사진 한번 찍자고 하셔서 기념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10명 정도. 예, 5명. 5명. 내가 어떤 힘들기는. 네네네. 일단은 추모식은 끝났고요. 이제 다들 식사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먹고.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제 일단은 추모식이 다 끝났으니까 저도 윗분들이랑 편하게 식사 좀 하고 내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 또 응원해주신 분들 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 다니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